you. Yeah, you look 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담당하기 바란다. 역풍 담당 빌라 칙칙. 상담계 이회영 묻지마 간디입니다. 누구예요? 이회영 독립운동가 아, 이회영. 독립운동가세요? 이회영을 모른단 말입니까? 이회영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온 가족을 다 이끌고 가가지고 만주에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운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형제들이 다 갔어요, 다. 그래서 이회영 씨는 나중에 이회영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그 고문당해서 돌아가셨지, 감옥에서. 정말요? 네. 근데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분이 이제 명동에서 태어났거든. 명동 출신이야, 명동. 네네. 대대손손 뭐 그냥 벼슬도 하고 이런 분이야. 명동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 재산으로 거기 있는 땅 다 팔아가지고 뭐 이래저래 했는데 뭐 한 600억 이상이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말이 600억이잖아. 거의 한 1000억 이상의 가치를 다 털고 그냥 그러고 간 거예요. 네네네. 그 이회영, 이석영 이런 분이 있어. 그 형제가. 네네. 예, 이석영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양성소 신흥무관학교 많이 나오잖아. 근데 네. 그거 세운 사람이라니까. 대단한 분이지. 대단한 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사재를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랬다는. 그때 당시 그 명동 땅을 다 갖고 있었다고. 지금 명동 땅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 아이고, 그 자손들은 정말 피눈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 높은 땅이 그 명동의 그 내처럴 리땡 그 자리래. 네. 그 내처럴 그 있어 무슨 화장품. 네네네. 내추럴 맞나? 네. 내추럴 리퍼블릭. 네, 맞아. 네. 그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평당 가장 비싼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 일대를 다 갖고 있었다니까. 아유, 이분이. 그러니까 그 이분이. 자손들은 지금쯤 그러니까. 뭐 계실까요? 궁금하네. 아휴, 그러니까 독립군 자손들이 좀 고생하지.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그 신흥무관학교 독립하는 심정으로 네. 나라 뺏겨가지고 지금 저는 이 바람을 잡는 걸 좀 독립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혈혈단신. 네네. 진짜 그동안에 그 모든 이론들이 다 오히려 바람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론들이야, 다. 오히려 노력하라 그러고, 이혼하라 그러고, 참으라 그러고, 네네. 더 잘해주라 그러고. 이게 다 바람, 그런 수많은 그런, 아니면 힐링하라 그러고, 이런 이론들이 난무하면서 저 혼자 그냥 혈혈단신 아닙니다. 네네. 이건 절대 아내 탓, 남편 탓이 아니라 그 배우자 탓입니다. 배우자 기질론, 배우자 기질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혈혈단신 이걸로 때려잡는 심정으로. 독립군 양성소를 만들듯이 이 바람 퇴치 양성소. 네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가 아니라 바람 퇴치학교, 바람 퇴치학교를 세우는 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태어나서 무조건 그 의무교육으로 바람 퇴치학교를 무조건 입소해야 돼. 무조건요? 네, 무조건. 몇 살 때요? 그런 조기교육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그 사이에 사춘기 때요? 사춘기 때. 13살, 14살. 네, 한창 발전기 때. 발전기 때. 아, 발전기라뇨! 뭐 인간에 대한 귀여운 모든- 애기들한테. 네. 에이, 다 발전기. 그때 발전 다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바람 퇴치학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기본 뭐 한 2년 교육 시키고 2년이나요? 바람의 이론, 바람을 피는 놈이 잘못이다. 그리고 네가 가해자다. 절대 피면 안 돼.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바람을 상대방이 폈다 나중에 절대 자책하지 말라. 네. 이거 쳐내는데 주력하라. 네. 불부터 꺼라. 덜컥 이혼해줘가지고 두 사람 날개 달아주지 마. 이 모든 이론 그리고 실제 이런 거를 정말 이론과 실제가 결합돼가지고 수많은 그 케이스들 케이스 중심의 그런 학교 네. 바람퇴치학교 일대 교장 묻지마 간디 네. 일대 교장하고 싶습니다. 희망사항. 그럼 제가 합주할게요. 학생주의. 그 학생들. 그리고 이제 삼천교육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또 삼천교육대 뭐냐면 이제 바람교육대지. 바람교육대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바람핀 사범들을 네. 지금 다 놔주잖아.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갱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갱생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삼천교육대 같은 바람교육대를 또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바람핀자들 성인 돼가지고 네네.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6개월 동안 재교육 시켜가지고 다시 사회로 환원시키는. 네네. 예, 그거. 그러면 이제 바람핀 배우자를 둔 아내가 이제 그 배우자가 6개월 동안 거기 교육대가 있는 동안은 생계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걸로. 네네. 정부 세금을 그런 데 쓰란 말이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바람 교육대에서 생산활동 해가지고 그렇지. 되겠네요.
맞아, 생생활동해가지고 선풍기 바람이니까 선풍기 그렇지. 제작이라든가 뭐 이런 코로나 같은 때는 마스크 제작, 선풍기 너무 설정하지 선풍기 말고 제작. 그것도 부채 제작? 부채 제작. 아니야, 그들이 잘하는 거 해야지. 콘돔 제작 이런 거. 그들이 잘하는 거 콘돔 제작, 윤활제 윤활 제작, 뭐 콘돔 제작, 윤활제 제작, 있잖아, 막 그런 거 있어요. 네네네. 거짓말 탐지기 제조 그런 쪽에 특화시켜서 그렇게 노동시키고 국가에서 그 바람 교육 때 입수한 그 가족에게는 네네. 최저 생계비 보장해주고 기본 급여 보장해주고 네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나서야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네. 정신이 혼미하네요 지금. 너무 빅픽처를 지금 들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겁니다.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명기가 바람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명기. 독립운동 얘기하다가 원대한 꿈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명기라니요. 명기도 너무 중요해. 은밀한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원래 독립운동도 은밀하게 했어요. 다. 독립운동은 은밀하게 하는 거야. 명기도 은밀. 그리고 독립운동을 또 쫓아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도 은밀. 그래서 밀정이라 그래. 밀정들, 네네네. 은밀. 다 밀자로 다 시작하는 거야. 은밀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회영 선생,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회영 선생님이 밀정이 그 밀고 해가지고 잡힌 거야. 아니, 재산 진짜 1,000억 이상 되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가솔들 다 이끌고 독립운동하겠다고 그렇게 그걸 평생 호의호식 하는데 그런 분이 어딨냐고, 정말.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명기는 바람에 중요하지 않다. 자꾸 이렇게 바람이 나는 것도 성적으로 접근하고 네네. 바람을 잡는 것도 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지. 이제 바람이 났어, 내 남편이. 내가 뭔가 출산하고 나서 뭐가 여기가 아래가 좀 부실해가지고 아래가 좀 표현이 어떻게 그런가요? 오늘 좀 표현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선정적이지 않게. 아래가 부실해서 이 자식이 바람났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로 되돌아보는데 꼭 그것도 꼭 되돌아보더라고. 육체적인 것도. 그 남자 새끼들이 꼭 바람 피우고 나서 아내 탓을 할 때 그것도 살짝 넣거든요. 뭐 네가 살림이 맞아. 어떻고 네가 애들 키우는 게 어떻고 네가 시댁이 어떻고 하면서 자존감을 깎아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얘기하거든. 그래요? 네가 내 저거를 만족시켜준 적이 있냐. 그렇죠. 너 내가 하자 그럴 때마다 싫은 표정 짓고 맞아, 내가 그때마다 남자로서 자존심이 맞아, 상했다 맞아, 이러면서 그 성적인 거를 하나 싹 건드려요. 그러면 아내분들은 덜컥 하는 거지. 그렇지. 결국 그거 때문이었어. 그렇지. 그러면서 막 돌아보면서 또 가만 또 그렇게 또 고정관념 갖고 생각하면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사람이. 근데 여자들이 생각할 때도 그래 내가 애기 낳고 좀 잡생이를 그러니까. 피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감이 좀 그렇죠. 떨어졌지. 맞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애한테 신경 쓰느라고 이제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좀 잠자리 거부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는다고. 그래서 뭐 진작부터 그거 가지고 그랬어야 된다고. 근데 바람 나면은 그런단 말이에요. 바람이 나면 그제 가서 이제 막 그렇게 꼬투리 잡고 그러는 거라고. 네네. 이게 뭐냐면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 왜냐면 이게 그들도 몰라.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뭐 여러 가지 바람 현재 피우고 있는 사람들. 지금 상관녀랑 너무 잘 맞아. 난 좋아. 그래서 자기가 그건지 착각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시라고. 네네. 그 사람들도 섹스인지 착각하는 거야. 섹스 때문에 자기가 바람난 줄 알고 섹스가 잘 맞아서 그 여자가 좋은 줄 아는데 아니야. 정서의 강이야. 바람의 핵심은. 네. 정서의 강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제가 단계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초기 양다리형으로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양다리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육체적 관계 갔다가 네. 거기서 멈추면 엔조이로 끝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 네네. 정서의 강을 건넌다고. 그 강을 건너는 순간 레떼의 강이라고 있어. 레떼의 강. 네네. 레떼의 강이라고 그 신화에 나와요. 그걸 건너서는 순간 망각의 강이거든. 근데 기존 게 싹 망각되듯이 네. 정서의 강을 건너는 순간 기존에 아내 했던 것들이 다 망각이 돼. 그래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는 거라고, 아내한테. 좋았던 시절은 싹 빼고 그러니까. 조그만 갈등을 부풀려가지고 그래. 크게 얘기하잖아요. 레떼의 강, 망각의 강을 건너듯이 정서의 강을 건너버리는 순간 상간이한테 완전 미친듯이 그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 성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적인 거는 정서의 강을 건너기 위한 가교의 역할. 요 정도를 하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불을 막 지피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그럴 수 있지. 섹스, 네. 성관계. 네. 명기 타령하는 거. 네. 뭐 내가 그거 네가 뭐 거기가 나랑 잘 맞는다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해? 정서의 강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 성적인 거는요 다 거기서 거기고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게 있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네. 화무 11홍이라고 있어. 네네. 화무 11홍. 붉은 꽃은 열흘을 가지 않는다. 화무 11홍. 권력을 뜻할 때 보통 얘기해요.
권력을 아무리 잡아도 권력을 휘둘러봤자 화무시비론 같은 거야. 붉은 꽃은 열흘을 못 간다는 듯이 권력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거든. 네네. 권불 10년이라고 또 하니까 권력은 고작 10년을 못 간다. 권불 10년. 화무시비론 이게 아니야. 뭐예요? 생무 백일홍. 섹스는 100일을 못 간다. 100일을 못 간다. 그거야. 아 처음에 이제 불 붙었을 때 예를 들어 100일을 못 남녀가 가. 약간 썸을 타고 있었는데 직장 남녀가 조금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회식 끝나고 술 한잔 더 하자고 하면서 술을 진탕 먹고 어쩌다 눈이 맞아가지고 모텔 가서 섹스를 했어. 그쵸. 그때 이제 확 불붙는 불쏘시개 역할을 섹스가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할 수 있죠. 그 둘이 그다음부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건 섹스뿐만이 아니다. 그렇죠. 정서. 섹스가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전에 이제 밍밍해 카톡을 주고받는데 밍밍하게 주고받고 과장님 아유 왜 그러세요 막 이거 업무 얘기. 섹스를 하면서부터 이제 자기야 이렇게 약간 되는 그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좀 유난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표현이 조금 다정해져. 그리고 서로 스스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애정 표현하기 시작해. 네. 그게 섹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섹스가 다가 아니라는 거지. 섹스 네. 자체를 추구하는 섹스를 통한 어떤 얘와 나와의 어떤 정서적인 애정, 정서적인 결합. 더 나아가서 이제 정이 쌓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섹스만 추구하는 경우는 오래 못 간다, 100일을 못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정서가 그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 중에도 이렇게 뭐 바람기가 없는 사람, 제가 이제 끼 이름을 네네. 피잖아. 끼가 있냐 없냐. 끼가 있고 없고 차이는 어디서 생기냐면 끼가 있는 사람은 정서의 강을 건너. 끼가 없는 사람은 어쩌다가 여자를 만나도 정서의 강까지 안 건너는 거예요. 사실은 바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서의 강을 건너냐 안 건너냐 거기에 달린 거거든. 네네. 그래서 끼가 없는 사람들은 주변에 끼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은 어쩌다 여자랑 그런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 뭐 술집 가서 어떻게 2차 갔다든지 뭐 나이트에서 원나이트 그러고 만다고 그 다음에 안 해. 연락은 안 해. 섹스는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어가지 못해. 교류는 없어. 네, 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끼가 없는 사람은 첫 번째는 일단 두려워. 들키는 게. 네. 와이프한테 들키는 게 두렵고 두 번째 귀찮아. 또 새롭게 내가 또 한다는 게. 뭐 또 그 걔를 또 관리를 관리해가지고 또 카톡 보내서 아침에 다정하게 이게 안 돼. 끼가 없기 때문에 하룻밤 잤다 그래서 다음날 갑자기 다정해져가지고 자기야 막 잘 들어갔어. 자기 너무 좋아. 막 사랑해요. 막 이러면 이게 안 돼. 그거는 끼다. 그게 안 돼. 그건 끼야. 어. 그래서 끼가 있는 인간은 성관계를 갖기 전 스킨십만 해도 자기야로 들어가고 사랑해요 들어가고 막 자고 막 들어가. 그리고 끼가 있는 인간들은 안에서 끄집어 심지어 술집 여자랑도 사겨. 그죠. 뭐 룸사롱에 갔는데 마음에 들어. 전화번호 교환해가지고 네네. 다음날 연락하고 막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이건 끼가 있는 인간이야. 끼가 없는 사람들은 술집에 있는 여자랑 섹스까지 했다 그래도 관심이 없어. 그러고 말어 그냥. 뭐 연락처도 안 주고 받겠지. 받아도 그냥 의미 없어. 그 순간에 그냥 받은 거지.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고 연락해도 오래 못 가. 이틀 못 가.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김영땡이라고 있어. 네. 김영땡. 네. 정땡석. 요런 애들이 끼가 없는 애들이야. 정땡석. 네. 김영땡. 요런 애들. 네. 걔네들은 없더라고. 걔는 어쩌다가 그런 게 있어도 그러고 말더라고. 흐지부지. 반면 끼가 있는 애들. 여자는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네? 여잔 좋아해. 근데 사귀진 않아. 사귄 걸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대체 남자의 그런 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끼. 아니 여자는 좋아하는데 사귀지는 않고 또 누가 준다 그러면 먹고 그게 뭐야. 나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제 옛말에도 뭐 열 여자마다 하는 남자 없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기회가 생기면은 하는데 뭐 준다 그래도 다 하진 않아요. 또 가끔 이렇게 너무 싫어 서경덕 그냥 남자가 싫어. 가끔 서경덕 같은 분들도 있어. 조선시대도 서경덕 하는데 근데 그게 아주 드물죠. 네네.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는 치지 살다가 보면. 근데 이제 그러고 말고 얼른 가정에 돌아오고 마음을 주지 않고 이것도 또한 중요한 거거든. 네네. 근데 정신없이 그냥 여자라면 그냥 섹스도 안 했는데도 미쳐가지고 그거 하려고 막 애정 표현해가면서 막 하고 또 그거 하고 나면 더 깊어져가지고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바람둥이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고 나서 또 양다리도 아니야. 그러고 완전 이혼 완전 지 혼자 스스로 이혼 결정하고 아니 배우자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지 혼자 결정해가지고 갑자기 집 나가고 별로 가자 그러고 이런 인간들이 허다하다고. 이게 끼가 충만하다 못해 굉장히 많은 거고 책임감조차 없는 사람들. 책임감이 없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섹스가 왜 들어가냐고. 여기서 명기가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명기 때문에 끼가 있고 없고의 차지 명기이기 때문에 끼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명기인 사람이랑 했다 그래서
명기랑 사귀지 않아. 끼 없는 사람은 못 사귄다니까. 아, 지금까지 한 얘기가 요게 제일 중요한 거네. 오늘의 주제가 요거. 우린 주제는 벗어나지 않아, 늘. 네네네네. 저 알잖아요. 그 배우자가 가진 끼 때문인 거지. 상대방의 고추가 뭐 이만하든 상대방 여자가 명기든 그걸로 뭐 진짜 자기 거를 상관이 없다. 자기 거를 뭐 아주 그걸로 그냥 뭐 갖고 놀든 네. 아래에서 그 남자의 그걸 아주 그냥 뭐 한 10초도 못 견디게 그냥 아주 해버리게 만들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고 나면 그냥 개운하게 얘 좀 잘하네. 기분 좋았어. 역시 화끈하네. 섹시했네. 그러고 그냥 많은 거예요. 사귀지 않는다니까. 근데 끼가 없는 인간들은 끼가 있는 인간들은 명기가 아니래도 어지간히 맞으면 마음이 그냥 들어가. 아우 얘랑은 하니까 너무 괜히 좋은 거 같고 스스로 끼가 있으니까. 나는 얘랑 사귀어야 되니까. 그래서 섹스가 끼가 있는 사람, 섹스, 명기 이런 것들은 끼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속화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고 끼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조차도 의미가 없다. 그냥 순간 그냥 만족시키는 것 뿐이다. 명기가 뭐가 중요하냐고. 뭐 쪼임이 좋다 여자애 뭐 여러 가지 반응 막 여자들이 리액션 해주는 거. 이거 좋지 이왕 할 거. 근데 물론 마찬가지로 남자 이제 상간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거시기가 좀 크고 성능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속력도 좋고 또 거시기가 부실하면 또 그냥 애무를 오랫동안 한다든지 또 거기가 부실하면 또 애무를 오랫동안 해. 이게 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 고추의 크기를 그 뭐라 그러지 상쇄할 만한 다른 장기를 개발을 하더라고요. 개발해야 돼.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걸 아는 거야. 자기의 컴플렉스를. 그러니까 딴 걸로 개발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다. 나는 내 평생 여자는 없다. 그때는 거기에 작은 사람들은 다른 걸 개발하는 뭐 혀를 개발하든지 뭐 여러 가지 손가락을 개발하든지 아주 다양하게 개발한다고. 고추가 작으면 손가락도 작아서. 근데 진정한 병광세 이런 사람들은 개발 안 해. 그냥 아래로 승부 걸어버려. 그냥 끝이야 그걸로. 왜 개발해 이거를? 응?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 그렇게 했어. 좋아. 이 좋은 게 얼마나 가냐는 얘기야. 하긴 그래. 응? 생무백일홍. 진짜 해봤자 몇 번 더 하면 3개월이야. 거기서 더. 그 다음에 이게 관계가 이어지는 건 정서예요. 정서가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계속 할 때마다 계속 좋아지는 거지. 특히 남자는 더더욱이.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이걸 잘 좀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게 그 남편이 바람을 핀단 말이에요. 상간녀랑 깊어가지고 지금 미쳐가지고 막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데도 막 정신 저쪽에 가 있고 막 휴대폰 늘 끼고 있고 뭐 여행 가도 혼자 돌아다니고 그 여자 빨리 막 가고 싶어하고 셀카 찍어서 이건 섹스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기까지 섹스가 역할은 어느 정도 했겠지만 정서가 이미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여자랑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보고 싶어서라고.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바람난 여자 아내 남편분도 잘 경청하죠. 그 아내가 상간남을 자꾸 찾아가려고 그러고 자꾸 그래. 특히 상간남 집을 그렇게 드나들어. 아내의 바람을 분석해보면 상간남 집에 드나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거기에 가서 꼭 섹스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이 무슨 병강세라서 아니야. 이렇게 부실할 수도 있어. 진짜라니까. 의외로 까보면 또 별거 아니라니까. 보고 싶어서 가는 거라고. 그냥 그리운 거라고. 이 그리움에서 섹스가 차지하는 거는 포션이 높진 않아요. 근데 자꾸 주변에서 막 명기를 개발하라 그러고 무슨 뭐 섹스를 어필하라 그러고 뭐 옷도 뭐 치마 입으라 그러고 짧게 입어가지고 막 집에서 복장 가지고 뭐 지적질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주입하는 거지. 이걸 입체적 객관적으로 봐야지. 이 바람을 피는 이 근본적인 이 마음의 심성 이거를 정확하게 통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섹스가 좋아서 근데 그조차도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몰라. 내가 이제 섹스 때문에 얘랑 지금 한창 바람 피는 사람들 그들도 자기 생각은 모르는 거야. 얘가 섹스가 좋기도 하고 이것도 좋고 본인이 가만히 한번 명상을 해보시라고. 명상의 시간을 가져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섹스가 아니구나. 내가 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얘 없이 못 살겠구나. 보고 싶다. 이거라니까.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명기 개발하는데 돈 쓰지 말라는 얘기 누차 강조하지만 무슨 수술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쁘게 수술하고 무슨 그대로 그 본인의 그 가치는 고유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동의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원래 직신님이 굉장히 말도 많고 그러는데 오늘은 참 너무 세가지고. 수위가 너무 셌나요? 네. 뭐 적절히 편집해 주시겠지 뭐. 아니 근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니까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맞아요. 우리가 뭐 재방송을 쭉 받겠지만 결코 선정적이지 않습니다. 네네. 우리는 선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치가 어떻고 대처법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내나 남편이 명기가 되려고 노력하거나 병강세가 되려고 노력해가지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 네네.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냥 그 고유의 가치만 유지해 놓으면 상간자만 떨어져 나가면 네네. 알아서 돌아온다. 알아서. 어차피 부부지간은 그동안 합의 맞아 왔어요. 네네. 섹스를 있으면 섹스를 있을 대로 섹스를 있으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맞으니까 사는 거야. 뭐 애 때문에 사는 것도 사는 거예요. 맞아요. 돈 때문에 사는 것도 사는 거야. 맞아. 꼭 뭐 마음이 서로 뜨거워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 결혼이라는 건 어차피 시스템이라고. 왜 꼭 마음은 오래 못 간다니까? 마음의 실체가 어디서 마음은 오락가락하는 게 마음인데 무슨 사랑하는 게 평생 사랑하면서 살면 심장 터져 죽어 나중에 한 40, 50대 때 심장 터진다니까. 그래서 다 신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마음의 유통기간, 사랑의 유통기간 짧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렇죠. 2년, 3년이면 사실 끝나죠. 왜냐면 건강을 해치니까 계속 사랑하면 심장 터지니까 요 정도 사랑해가지고 불쏘시개 역할만 하라는 얘기야. 섹스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이랑 몇 번 하고 나면 사실 질릴 수 있다고. 새로운 사람도 찾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섹스가 다가 아니고 또 마음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은 거야. 네. 애도 난 거야. 요런 부부 간의 관계, 가족. 요 시스템으로 오래 가라 이런 얘기야. 그 안에서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그 안에서 놀란 얘기예요. 마음이 멀어졌다가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티격태격했다가 또 사랑하기도 하고 네네. 어느 날은 격정적으로 관계했다가 또 권태로우면 또 몇 달 동안 안 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다 보면은 정이 쌓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벗어날 수 없게 이렇게 가면서 공고해지면서 애들 이제 커가면 또 애들 커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이 가정이라는 게 탄탄해지면서 나이 한 50, 60대 되면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되는 거. 가치를 쌓아가는 거라고요. 그 쌓아가는 거 안에서 놀라는 얘기야. 왔다 갔다 하는 거나. 그럼 아예 마음이 변했어. 그러면 아예 그냥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그 전에 진작부터 이거 안 맞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왜 뒤통수를 계속 때리냐고. 그러면 바람 들켰어. 그럼 돌아오든지. 바람 피우고 나서 계속 폐악질하고 순악질 세계질 있잖아. 지적질, 폐악질, 순악질 이 세 가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피해자인 상대방을 오히려 막 사지로 몰아놓고 고통을 강요한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명기 타령하고 네가 뭐 성적으로 날 만족시키고 궤변을 이루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자기도 알 거야. 제가 그러잖아. 현자들은 알아. 나 때문이라는 거를. 자기 끼 때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 알죠. 많지는 않아요. 한 5명 중에도 1명은 알아. 그런 사람들에도 침묵한다고. 지적질은 적어도 안 해. 내가 죽일 놈이야 이러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명기가 되려고 하지 마시라.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 여기까지. 그럼 이제 아내가 바람나가지고 남자들이 지금 돌발 질문입니까? 돌발 질문. 아내가 바람나가지고 남편들이 되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남자들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의외로 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맞아. 많이 힘들어지. 그런 경우에 이제 남편분들이 자책하는 거는 주로 이제 성적인 만족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아내를 너무 정서적으로 만져주지 못했다. 맞아. 상한한 새끼가 이 달변으로 어떤 남편분이 아바다에 글을 썼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상간남이 쓴 편지를 받대나 문자를 받대나 보니까는 세상에 달달하지. 그렇게 달달하고 여자의 마음을 울릴 수가 없더래요.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능력이더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와이프가 바람이 난 것 같다. 내가 그동안에 애들 키우고 뭐하고 하면서 와이프를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 그런 걸로 반성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 아니 절대 일가견 없어. 일리가 없습니다. 일리가 없어.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 근데 나는 여자 입장에서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바람 피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과는 분리하라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평소에 짜증내고 나한테 지적질하고 뭐 좀 방황도 하고 이러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곧 나한테 더 잘해주면 나한테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는 이거 끼가 있지 않고는 이거 끼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긴 그래. 저를 되돌아봐도 그렇네요. 심지어는 어떤 아내분들은 저는 상담을 많이 하니까 아내분들이
남편이 아주 지독한 바람둥이라 평생 바람 네네네. 펴도 이 아내분은 바람을 못 피더라고. 태생적으로. 네, 그런 끼가 없는 여자들은 남편이 밖으로 돌고 자기 지적질하고 자기 구박하고 이렇게 할수록 더 가정에 충실하고 맞아요. 더 가정을 더,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더 애들한테 더 그러고 네. 나까지 저런 쓰레기 짓 하면 우리 애들은 뭐가 되나. 그렇지, 나까지 그렇지. 그리고 약간 그런 도덕심 이런 게 좀 있다고. 그죠. 그 여자들은 바람피는 여자들은 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딱 끄집어낸 거야. 선바람 후 지적질이라니까 물론 잘못한 거 있어도 그렇다고 바람피진 않아요. 근데 어쩌다 바람 핀 거야. 근데 딱 따지고 보니까 얘가 잘해줘. 그래서 물론 넘어가지 않아요. 잘해준다고 그래도 바람까지는 안 핀다고. 그쵸. 이 사람이 투명스러워도 바람 안 피고 딴 걸로 해소하더라도 근데 바람 피고 나서 그때 가서 지적질하는 거라고. 들키고 나니까 들키고 나니까 지적질. 네. 똑같다고요. 그 남자들 바람 피면서 아내한테 지적질하듯이 여자들도 바람 피면서 그렇게 남편한테 지적질한다고 똑같이 지적질한다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거죠. 만약 그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남편이 노력을 해. 그래 내가 다시 잘해줘. 공을 들여. 진짜 개가천선한 모습을 보여. 네. 그러면 돌아와야 되잖아. 안 돌아오면 되니까 들어오죠. 끝났다 그런다니까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란 얘기야. 내가 힘들 때 네가 좀 잘하지 그랬어. 이지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미 늦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람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책을 하게 되면 내가 잘해주는 쪽으로 솔루션을 잡는다고 해법을. 근데 그렇게 해도 요지부동이야. 네네. 열이면 열 절대 안 돌아와요. 잘해준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 남자 쳐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별건으로 해석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때 가서 좀 잘해주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있어. 하지만 그거와 바람은 무관해. 네. 이건 지가 그냥 저 자식이랑 저지른 사건 사고일 뿐이야. 이 사건 사고는 내가 해결하고 보자. 네. 내가 내 손으로 저것들은 끝낸다. 이런 각오로 상간남을 맹폭격하면서 뭐 소송 몰고 박살내고 그렇게 해서 갈라놓으란 얘기예요. 자꾸 자기 자신 되돌아보고 잘해주는 식으로 해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들은 더 깊어진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처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과거하고 또 걸렸어요. 왜 또 가고 있어요? 독립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았어요. 가정의 시스템까지 정신없이 달려오는 17분이네요. 너무 거창해. 네, 너무 거창해가지고 거대 당론 다 하나도 호적거리고 있어요. 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이게 아니 독립운동사도 우리가 배워요. 다 역사도 이참에 역사도 좀 배우고. 다 버리고. 네. 예, 알았습니다. 저희 그 역풍당당 바람 치는 센터로 들어오셔서 사연도 나누고 간디님의 심도 있는 글을 읽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수원센터 오픈한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상담이 막 쇄도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 성공 예감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